혹시 14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14일, 밸런타인데이. 축구 팬이라면 등번호 14번, 티에리 앙리를 떠올릴 수도 있죠. 달력에서는 한 달의 절반을 가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4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장기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버릴 운명의 숫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하락은 모두 기회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하락은 늘 리스크로 보인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리스크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웃으며 매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4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14라는 숫자가 왜 투자자의 운명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바로 매년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14.2% 하락한다는 사실이죠. 연중 최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인트라이어 드로다운이죠. 즉, 한 해 동안 고점에서 평균 14.2%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거의 매년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모른 채 하락장이 오면 공포에 휩싸이고 이번엔 다 끝났다며 매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주가가 하락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매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이 14.2%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주식시장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정상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하락장을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떠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반등이 언제 시작될지는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S&P 500의 장기 수익률 대부분은 단 몇일의 급등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투자 기간 중 상위 10일의 상승일을 놓쳤을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위 10일 대부분이 급락 직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익률을 걱정해 양도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다면 그 순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만큼 복리로 굴러갈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반등의 핵심 구간을 놓쳐 장기 성과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주가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락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장기 투자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숫자가 갖는 진짜 의미와 하락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부분에서 이야기한 14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JP모건 에셋 매너지먼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장기 주식시장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분석 기간은 198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3년간의 S&P 500 지수 데이터를 전부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연중 최고점에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2%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간 수익률이 아니라 연중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 인트라이어 드로다운을 평균 낸 값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2023년에 S&P 500 최고점이 4,800포인트였다면 평균적으로 약 14.2% 하락한 4,12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거의 매년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은 몇 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하락이 발생했다고 해서 연말에 마이너스로 끝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9에서 10%에 달했습니다. 즉 연중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빠지는 시기를 견뎌낸다면 연말에는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S&P 500은 단 2달 만에 마이너스 34%나 폭락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끝났다며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연말에는 어땠을까요? 그해 S&P 500은 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S&P 500은 연중에 마이너스 19% 하락했지만 결국 연말 수익률은
플러스 2%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연중의 하락은 시장의 정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투자자의 심리에 있습니다. 주가가 연중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조정장 진입, 추가 하락 가능성 커져. 전문가들 경고. 이런 자극적인 뉴스는 공포심을 키우고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생각에 장기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판단이야말로 장기 투자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JP 모건이 같은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하락 직후의 시장 회복률입니다. 연중 하락폭이 10% 이상이었던 해 중 70% 이상에서 그 해의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하거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락폭이 20%를 넘었던 해조차 이후 1년에서 3년 내에 강력한 반등을 기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과 경제의 확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가 지나면 결국 펀더멘털인 기초 체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2%라는 숫자를 모르는 투자자는 하락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 숫자를 아는 투자자는 하락을 세일 기간으로 보고 담아갑니다. 다음으로 24.2% 하락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락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100년에 가까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평균 14.2% 하락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28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S&P 500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중 주가 하락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발생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3% 이상 하락은 연평균 7.2회, 5% 이상 하락은 연평균 3.4회, 10% 이상 하락은 연평균 1.1회, 15% 이상 하락은 연평균 0.5회, 20% 이상 하락은 연평균 0.3회. 이 말은 1년 안에 3% 이상의 하락은 거의 분기마다 한 번꼴로 찾아오고 10% 이상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조정장, 10% 이상 하락, 이런 단어들은 사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이벤트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10% 하락만 와도 이번엔 큰일 났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알고 나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 하락이 이번에만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년, 심지어 수차례 반복되는 정상적인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예를 들어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시장은 한 해 동안 10% 이상 하락하는 구간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9년 S&P 500은 무려 28% 상승했습니다. 또 2015년 중국 증시 폭락과 유가 급락으로 인해 S&P 500이 12% 조정을 겪었지만 그해 말과 다음 해 초에는 빠르게 반등하며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락이 자주 오는 이유는 시장이 수많은 변수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실적 부진, 천재지변, 팬데믹까지 그때그때 악재의 이름만 바뀔 뿐 변동성 자체는 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변동성을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장기 수익률을 얻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타려면 톨비를 내야 하듯 장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피할 수 없는 통행료처럼 치러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하락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톨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출발하면 당황해서 길을 돌아가거나 멈춰서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하락은 목적지로 가는 길에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는 구간과 같아서 가끔씩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락 구간에서 겁에 질려 시장을 떠나버리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하락을 견디고 때로는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춘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데이터를 기억하세요. 연중 3% 하락은 거의 매 분기마다, 10% 조정은 매년, 20% 이상 베어마켓은 몇 년에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락을 피하려고 하면 결국 시장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락을 기회로 보면 그 순간이 장기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타이밍이 됩니다. 이 빈번한 하락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S&P 500은 매년 평균 14.2% 하락을 경험한다. 둘째, 3%, 5%, 10% 이상의 하락은 1년에 여러 번 반복되는 정상적인 이벤트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장기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거죠. 주가 하락은 정상화라고 심리적 관심에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락을 봤을 때 내가 취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이 시작되면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3% 하락 이 정도면 그냥 조정이지. 가볍게 웃으며 넘기지만 그래도 시세창을 조금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5% 하락 이거 좀 큰데? 카페나 블로그에는 요즘 힘들다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10% 하락 손절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의 경고성 멘트가 쏟아집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15% 하락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혹은 아예 주식 앱을 지우고 시세를 안 보려는 사람도 생깁니다. 체념과 후회가 뒤섞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10에서 15% 구간이 바로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JP 모건의 장기 리서치에 따르면 연중 15% 이상 하락 후 1년에서 3년 내 평균 수익률은 30%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는 이 반등 구간을 놓치죠. 그러니 먼저 하락에 대한 심리적 내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 정도 하락은 매년 오는 자연스러운 이벤트다라는 인식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하락을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게 해보세요. 하락을 기회로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액 매수와 추가 매수입니다. 월급쟁이 투자자라면 대부분 정액 매수, 즉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면 하락장에서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본기죠. 통계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10% 이상 커졌을 때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 금액의 1.2배에서 1.5배 수준으로만 비중을 늘려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하락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후 몇 년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누렸습니다. 그 시기에 겁을 먹고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들어갈 시점을 찾지 못해 장기 수익률이 크게 낮아졌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하락 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시장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락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5% 하락 평소와 동일한 금액 매수, 마이너스 10% 하락 평소보다 20에서 30% 더 매수, 마이너스 15% 하락 예비 현금 일부 투입,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 가장 큰 기회로 보고 적극 매수.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규칙대로 움직이면 시장의 공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락은 비용이 아니라 프리미엄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물러 높은 수익률을 얻는 대가로 매년 14.2%의 하락을 프리미엄처럼 치르는 겁니다. 이 하락을 비용으로 보는 순간 두려움이 앞서지만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한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은 그 안에 들어있는 미래의 수익을 미리 할인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번 14.2% 하락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세일 기간이 시작됐구나. 오늘 우리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평균 14.2% 하락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발생하는지도 100년 가까운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시장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걸 비정상적인 위기로 착각합니다. 뉴스와 SNS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주변 사람들의 불안한 반응이 우리의 시각을 흐리고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를 머릿속에 새긴다면 마이너스 3% 하락에도, 마이너스 10% 조정에도, 마이너스 20% 베어마켓에도 오히려 이건 내가 예상했던 범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장기 투자자는 평균을 무기로 삼는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계와 평균이 놀라울 만큼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43년 동안 연중 평균 14.2% 하락이 있었고, 그럼에도 연간 평균 9에서 10% 수익률을 냈다는 사실, 100년 데이터에서 10% 이상의 조정은 거의 매년 20% 이상의 베어마켓은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했다는 사실, 이걸 이해하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시간이 주는 기회가 됩니다. 하락을 받아들이는 순간 투자 게임이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락이 오면 그걸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하락을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합니다. 하락을 견디고 때로는 추가 매수를 통해 기회로 바꾸죠. 이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42km를 달리는 동안 언덕길이 몇 번이고 나타납니다. 그 언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덕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한 사람은 힘들어도 페이스를 유지하고 완주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락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매년 평균 14.2% 하락은 정상이다. 이 숫자를 기억하는 순간 하락장에서의 불안과 조급함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하락이 왔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길 바라냐면, 아,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세일 기간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락을 내 편으로 만든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배당으로 살아가고 싶은 배당곰 담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